인천국제공항공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오늘 면접 전형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강사님 모셨습니다. 더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 채용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또 공기업 채용 소식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또 우리 취준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일단 공기업의 가장 큰 특징, 그 이미지 하면은 워라밸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쵸. 일단은 52시간 근로제라든지 이런 거 무조건 지킬 것 같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제일 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사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버지 세대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해고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기업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도 저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이나 미래를 좀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기업이라는 것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좀 아쉬운 점들은 이제 공기업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기업들보다는 급여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공기업들 중에서도 시장형 공기업, 예를 들면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아니면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이 좀 특별한 공기업들이 아무래도 다른 직종들보다는 급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고 공기업의 특징은 다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데 좀 몰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만큼 경쟁도 또 치열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면접의 특징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죠. 이제 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먼저 그 경쟁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 하반기 최종 경쟁률은 사무 기준으로 115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0명 중에 1명을 뽑는다라는 건데 인구공 정말 엄청나죠. 근데 그쵸. 이게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필기 전형에서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면접 전형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들 대부분 다 필기해서 어느 정도 블라인드 테스트 이후에 시험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하지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좀 특별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면접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이제 1차 면접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본적으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어김없이 이제 AI 면접 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면접도 있었고, 와. 그리고 이제 2차 면접 이후에 사실 이게 논술 면접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 PT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또 논술 면접으로 또 전형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원 면접 같은 것도 존재하고요. 네, AI의 영어 면접에 논술까지면 굉장히 어려운데 난이도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AI 면접 자체의 난이도는 진짜 네. 걱정 안 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이제 AI 면접 자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들어온 지가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시험 도입이다라고 진짜 채용 공고에 미리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면접 자체의 난이도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다른 것들, 예를 들면은 상황 면접이라든지 영어 면접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면접, 그 직무 면접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사실 이게 2차 면접까지 가셨다, 임원 면접까지 가셨다, 배수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최종 경쟁률이 마지막 면접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이 있지 않으시면 뽑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필기 그리고 우리가 1차 면접만 열심히만 하시면 인천국제공항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따가 뭐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긴 할 테지만 일단 작년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작년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RP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 그리고 이제 영어 면접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AI 면접도 당연히 존재를 했었었죠.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 면접과 이제 임원 면접이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진행되면은 좋겠지만 우리 면접이라는 건 항상 변수가 존재해요. 그쵸. 공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실제로 보게 될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보려고 하는 의지는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작년 기출을 기반으로 조금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면접도 당황스럽지 않게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전형이 이제
이제 공기업의 제일 큰 트렌드잖아요. 네. 블라인드 전형으로 실시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한 조당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있으니 이제 한 조당 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또 배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면접관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계신 거는 뭐 사실이지만 뭐 이런 것들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뭐 요소들은 크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변수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RP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RP 면접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 면접 자체가 이제 작년부터 새로 도입이 됐으니까 이거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AI 면접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계랑 보는 거죠, 사실상. 기계랑 네. 보는 건데 뭐 직접 가가지고 기계랑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집에서 이제 밑에는 파자마 입고 위에는 정장을 입고서는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실 텐데 네. 이 AI 면접 관련해 가지고 진짜 엄청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단순히 인국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AI 면접을 보는 모든 곳들 혹은 그냥 일반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 그러면 계약서 꼼꼼하게 안 읽으실 건가요? 이걸 꼼꼼하게 먼저 읽어봐야죠. 꼼꼼하게 읽어봤죠. 네. 갖다 줘야죠. 근데 채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을 갖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처음에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하기를 하면은 절대로 그 관련되어 있는 동의서를 잘 읽진 않아요. 아, 동의서요? 네, 동의서요. 혹시 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의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블라인드화 되어 가고 있는 채용 시장에서는 이 동의서를 읽어보는 거는 필수 요소입니다. 혹시 우와. 이거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동의서 보여주세요. 제가 이 동의서가 뭐냐면은 이제 개인정보 지금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가 나와 있는데 인천국제공사는 채용 시스템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용자의 개인 취급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면서 수탁자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그리고 주 커리어넷이 나와 있죠. 네. 이 얘기는 뭘까요? 여기에 들어가면 뭐 정보가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NCS라든지 채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만드는 수탁사들이 몇 군데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NCS는 NCS인데 이때는 어디서 이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NCS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요소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때는 B라는 업체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NCS인데 갑자기 또 유형이 바뀌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리 어떤 곳에서 이렇게 필기를 출제한다든지 혹은 이 면접이나 채용 프로세스를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AI 면접도 누가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이번 면접 자체가 누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알면은 아무래도 그 기업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나면 NCS도 당황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AI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면접 프로세스에서도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좀 주관하니까 그런 관련되어 있는 좀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인국공 이외에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주려고 한 거예요. 인국공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에 AI를 처음 도입했고 채용 설명회에서도 그냥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당락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AI 면접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이번 상반기를 쭉 보니까 AI 면접에서 봤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즉 이런 성향일 것이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판단 기준으로 보고서처럼 나오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그게 면접 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이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면접에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질문지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판단 요소들이 면접관한테 제공되기 때문에 AI에서 봤던 이 사람의 성향과 지금 실제 내가 보고 있는 성향이 다른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의심이나 아니면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AI 면접에서 너무 가식적인 모습이라든지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꿀팁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동의서 이제 수탁자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일종의 자소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인데 다만 평가에 안 들어가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MBTI 검사. 많이 아, 하죠. 많이 하시죠? 네. 형 무슨 형이시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모르시니까. 어떤 저는 형이세요? ISFJ인가 오. STJ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진짜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판단하고서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란지 뭐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AI 면접도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방금처럼 MBTI 검사처럼 이러할 사람일 것이다 정도의 판단의 영역에서 보고서를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면접에서 충분히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AI 면접이 사실 우리가 사람을 진짜 마주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대충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추후 면접에 또 자료가 된다는 그런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영상이 제공되지는 않겠죠. 뭐 영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면접관들이 다 보려고 한다면 지원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데 그쵸. 그거를 네.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되어 있는 보고서 형식으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드는데 이 여러분들이 또 AI 면접하면은 어쨌든 간에 웹캠 환경이라든지 마이크 환경이 되어 있는 곳에서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AI 면접 보는 분들한테 작게나마 사진이든 뭐든 간에 그 웹캠에다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오, 좋은 아. 생각이다. 네, 이게 생각보다 컴퓨터를 보면서 면접을 네. 보는 것들을 되게 못 해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눈 시선 처리를 어디다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돌리다든지 아니면은 이 웹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밑에 쓴 자료를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게 스튜디오처럼 이게 마치 이게 앞에다가 띄우는 거 뭐라 그러죠 이게 그 글씨가 떠 있는 거 프롬프터요? 프롬프트처럼 한답시고 이제 웹캠 뒤쪽에다가 이렇게 종이 페이지를 붙여두고. 붙여놓는다든지 근데 그래봤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다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친구가 눈이 많이 흔들리고 표정이 별로 안 좋고 하는 것들이 AI 면접에서 AI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가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더 큽니다. 표정이 눈동자나 아니면은 언어에서의 단어가 훨씬 더 AI 면접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해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AI가 사실상 진짜 AI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AI 채용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라고 뽑는 건데 정말로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데이터는 확실히 쌓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인간의 표정이나 말투, 단어, 눈동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말투나 이러한 억양을 갖고 있으면 이럴 것이다라든지 하는 판단은 충분히 보고서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선 처리라든지 표정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그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나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딱 붙여놓으면 표정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부끄러워서 좀 시선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면 뭐 안 너무 좋은 좋아. 기억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면접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1차 면접인데 여기에선 좀 주의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1차 면접이 진짜 사실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RP 면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 직무 상황 면접이라는 게 공고에도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이 직무 상황 면접이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왔었어요. 하나는 토론 면접, 다른 하나는 RP 면접. 근데 토론 면접은 추후에 얘기하더라도 이 RP 면접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P는 롤플레잉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무에 임할 때 있을 법한 상황을 면접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검증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공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네. IBK 기업은행에서도 세일즈 면접에서 RP 면접이 있어요. 실제 판매를 해봐라. 근데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배우를 데려다 놓고서는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와. 그래서 배우를 앞에 앉혀놓고 네. 실제 상황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면접관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만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도 그 직무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고 네.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평가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내 직무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든지 그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준비해 놓거나 아니면 연습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배우까지 섭외할 정도면 굉장히 또 중요하게 기업이 생각을 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도 되고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객 응대할 일을 좀 보여줘야 할 텐데 이거 관련한 사례나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기출 주제를 갖다 드리는 게 아무래도 열정이 여러분들이 가득해서. 네,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기출 질문들을 몇 개 갖고 왔어요. 좋아요. 네.
이제 사무직한테 준 건데 자신이 하청업체 사장인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사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수리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이러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갑질이다. 라고 하면서 하청업체 직원이 화를 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담당 직무자로서 공사하자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실제 배우가 와가지고 화를 냅니다. 아, 왜 갑질하시냐고. 나 이거 못한다. 와. 이미 다 돈 됐고 공사 끝냈고 아니 갑자기 천둥 쳐가지고 무너진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 잘못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어. 이럴 거면 돈 더 달라. 근데 이제 본인한테 주어진 상황은 돈은 더 페이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게 맞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걸 좀 전제로 까세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배우분이 혹은 면접관이 그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이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시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네. 끝까지 계속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원자분들을 멘탈을 붕괴시킵니다. 근데 거기서도 꿋꿋이 그 멘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보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주제들 한 2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입주 시절 대표자가 입주자들의 현재 불편한 상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응대하고 있는 상황. 해당 민원은 현재로서 해결 방법이 없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러한 주제도 있었어요. 실제 정말로 있을 법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면접을 준비한다.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필기부터 일단 통과하시고 나면요. 내가 만약에 지원한 직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 법한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에 대해서 내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면접관으로 하여금 저 친구 뽑고 싶다. 후배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좀 유지를 해서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지와 설득이 필요한데 협상이라는 거에서 양보도 분명히 제공될 수 있겠지만 이 RP 면접에서 양보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명확하게 무조건 고쳐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주어진 것들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외 변수로 아무거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500만 원 드릴게요. 네.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가지고 절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계속 버티면서 다만 이 버틴다는 의미가 갑질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상황인데 그렇죠. 오히려 자기도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험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그 감정에 휘말리지 마시고 고수하시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휘말리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 컨트롤 잘 하시면서 좀 끝까지 자신의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다만 그 입장을 고수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소통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4달러 이러시지 말고 어떻게 유도리 있게 그리고 네. 설득을 할지 여러분들의 그런 좀 인성적인 부분도 드러날 수 있게끔 설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RP 면접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당 한 몇 분 정도예요? 한 보통 평균 5분에서 아. 길게는 이제 10분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제 뭐 그것까지도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RP 면접 겪어본 입장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로 맞아요. 모릅니다. 시간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하면 끝까지 화내시는 분들을 진정시키고 제 이야기를 듣게끔 만들지에 집중하시고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RP 면접은 약간 압박 면접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밀어붙이니까 계속.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뒤에 있는 영어 면접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건 어떡하죠? 이 영어 면접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무직은 분명히 영어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다른 직렬분들도 영어가 필요할까라고 해서 채용 설명회를 직접 찾아봤는데 네. 이번에도 영어 면접은 모든 직렬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전 직렬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게요. 그래서 기출 주제들을 살펴봤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질문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 전문적인 영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실생활,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법한 영어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영어를 전문 영어라든지 전공 공부를 하듯이 공부를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영어를 편하게 느끼게끔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일상적인 영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근무지가 공항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기출 주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알겠지만 일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한번 영어로 말해 보시오.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면접 장소를 영어로 묘사해 보시오.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영어로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서 영어로 답하시오. 에너지 절약 방안은 당연히 이제 기계직렬이라든지 전기직렬, 이제 이런 특수직렬 친구들한테 물어봤던 질문이고요. 영어를 혹시 잘하시나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제가 이게 한국말로 물어본다 해도 영어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봤을 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자신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간은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죠?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5분, 많게는 10분 이제 이 사이에서 텀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은 이제 영어 면접이라고 해도 이제 중간에 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영어를 엄청나게 극단 상황까지 몰아붙이면서 영어를 물어보기보다는 진짜 이 단어 하나로 이 방안을 설명하는데 뭐 5분이나 10분이 들겠어요? 한 2, 3분 안에 다 설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시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토익 점수를 많이 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토익은 기본적으로 말하기가 없이 듣기나 읽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시험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말하는 연습이 필요로 해요. 이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습이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말하기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천국제공항을 설명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방을 묘사하는 것이라든지. 다만 이 영어 면접에서 스크립트를 외워가시는 건 정말 비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뭘 상상하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언제 다 외워갈 것이며 어떻게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느끼게끔 정말 한국말 하듯이 말을 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문법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문법적인 요소를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 틀릴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지 그 노력도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뭐 내용 자체를 전부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예상 질문마다 단어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두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건 어떨까요?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해 놓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국말 면접을 볼 때도 사실은 막 스크립트를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분들한테도 단어당 중심으로 일단 준비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지원 동기 언제 다 외워갈 거냐,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지원하셨어요? 랑 지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랑 정말 다른 뉘앙스인데 똑같은 스크립트를 말하게 되면 되게 난해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어도 키워드로 이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제가 많이 떨린다든지 nervous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제가 평소에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어를 얘기할 때 암기라든지 이런 단어들만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아무래도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대비를 해서 그냥 바로바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영어 면접의 형식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이걸 보니까 그냥 혼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답하시오 이건데 제가 생각했던 면접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형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주고받는 대화 형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제로 이게 RP 면접이 앞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영어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로 영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실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을 뽑을 거였으면 애초에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쓰라고 했을 거예요. 커버레터나 CV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예전에 듣기로는 토론 면접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토론 면접도 실제로 있었고 사실 이게 뭐 채용 설명을 아무리 봐도 이 토론 면접을 또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공지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게 뭐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직무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이 직무 역량을 판단한다는 게 지금 1차 면접 전형이잖아요. 네. 그 직무 역량을 판단하는데 이제 토론 면접이 직무 역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기출 주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렇게 A4 용지를 나눠주면서 조원들한테 한 4가지 주제 정도를 제공을 하고 그 4가지 주제를 제가 한 조당 8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6명에서. 그러면은 2명당 한 주제를 선택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왜 선택했으며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쓰게끔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면접관에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직무 상황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RP 면접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직무 상황에서 어떤 면접 주제가 나올지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다만 이 토론 면접 자체는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RP 면접 중심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토론 면접도 대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에 토론 면접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 기출 주제들 A4 용지 한 장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원하는 바가 겹칠 수가 있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할지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보나 배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토론장에 들어가서도 우리 조언 이게 같은 팀을 이룬 사람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4 용지를 다 쓰고 나서 제출을 하거든요. 네. 이제 왜 이걸 선택했는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무엇인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필이에요. 그래서 쓰려고 한다면 굉장히 열심히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글씨 연습은 좀 연습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연 씨 글씨 잘 쓰세요? 저 잘 쓴다고 믿습니다. 아, 전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이게 이제 합격자를 선정할 때 이게 단계별로 누적 점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단계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할까요? 이제 기쁜 소식은 일단 네. 제로 베이스다라고 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전형마다 배점이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이 100점 만점에 그냥 이제 면접 전형에 가시면요. 필기 전형의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필기 통과하시는데 중점하시고 커트라인도 통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이제 2차 면접을 또 좀 알아볼까 하는데 2차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은 인성 면접 그리고 이번에 본다고 했던 논술 면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2차 면접까지 왔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1배수인데 1배수인데 설마입니다. 그러네. 근데 설마가 사람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근데 1배수라고 해놓고 2차 면접 보는 이유는 분명히 적부라고 했을 때 부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뭐 논술 시험을 본다는데 어차피 통과인데 그러면서 세 줄만 쓰고 그냥 제출을 한다든지 인성 면접에서 저는 인천국제공항 돼도 딴 데 갈 거예요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친구를 굳이 뽑을 이유는 없겠죠. 네. 아주 높은 확률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만 그래도 이제 적부라고 하더라도 1배수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좀 기출 문제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개별 질문보다 생각보다 공통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공통 질문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라든지 아니면 왜 지원했는지 설명해 보라. 혹은 자신의 비전이 뭔지 설명해 봐라.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할 법한 다른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입사 후 포부라든지 직무 동기는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겹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공통 질문들은 대부분 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놓고 나면 2차 면접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겁니다. 네, 뭐 지원 동기 그리고 비전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니까 그래도 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또 보니까 심층 면접이라고 주제 발표 포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일단 제가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논술로 갈지 이 PT를 같이 병행하게 될지 이게 되게 좀 애매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하반기 기준으로 기출을 얘기해 드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임원 면접이 이루어지겠지만 PT 면접이 또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제를 정하고 5에서 7인이 1조로 개별 PT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조지만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면접 하기 전에 주제는 동일하게 주시고 네. 각각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이것도 사실은 약간 부담감이 좀 적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같이 보고 있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이 심층 면접과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면접이거든요. 발표하고 나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세요. 자, 면접 볼게요.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 전형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참 편하겠죠. 그래서 이 PT는 그렇게 크게 좀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PT 주제는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어떤 것들? 실제 PT 기출 주제를 먼저 살펴보면은 네. 당사의 뭐 발전 방향이라든지 공항 서비스 향상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예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공항 와이파이 품질저하 원인과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됐다고 해요. 이것들은 사실상 딱 봐도
이제 공항 직무자로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법한 이야기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면접 통과했다. 이제 1배수다 해가지고 집에서 놀면서 막 게임만 하지 마시고 네. 공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내 직무자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고 생각을 많이 구체화해놓고 나시면 이 PT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사실 인국공 면접에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논술 시험이 있던데 이거 뭐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논술 시험 사실은 이게 뭐 자료가 딱 없어서 아마 네.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난해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나 이 인문학적 소양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나와 있었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나는 이 직렬이 다른데 인문학적 소양을 보나.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블라인드 채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고충을 겪는 경우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능력 단위로 뽑다 보니까 이 친구가 다른 기본적인 소양, 인성적, 인격적 소양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도 가리고 이름도 가리고 한데 직무 역량만 중심으로 평가하고 질문 1차 면접 자체도 상황 면접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단순히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가 아무리 최초라고 할지라도 다른 기관들에서 그런 인문학적 소양으로 논술 시험을 봤던 곳들을 살펴보면은 아마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저는 신협중앙회를 좀 뽑고 싶어요. 네. 신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논술 시험을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인문학적 소양에 관련되어 있는 논술 주제들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감을 찾으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물론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뭐 기출 주제 같은 경우에는 한용운의 생애와 님의 침묵을 읽고 감상하시오. 2번은 동학농민운동이 19세기 조선 후기 사회에 미친 영향과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뭔지 모르면 그러니까요. 못 쓰죠. 답이 없어. 그렇죠. 혹은 님의 침묵이 뭔지 모르면 답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소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여러분들 평소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또 스리생이라든지 뭐 부부생이 끝났다고 볼 거 없나 찾아보고 가시죠.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책을 좀 더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려고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시는 거, 그리고 출제됐던 이런 논술 주제들을 살펴보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면접 내용들 또 시험 내용 등을 알아봤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원 네. 팁을 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눈앞에 놓인 거 최선을 다하세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간절함으로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번 상반기가 최종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물론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채용 설명회에서 하반기에도 한 30명 정도를 채용한다고 밝혔으니까 이번 상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상반기 때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좋은 역량이 발휘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커트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진짜 고고익선이 맞냐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사 담당자분이 직접 아무래도 이제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고고익선이 맞다라는 형식으로 좀 답변을 하셨어요. 실제 채용 설명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 최종 합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영어 성적부터 일단은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거, 저는 그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